이거는 중문을 닫아볼 건데요. 중문 문틀 설치가 끝났고 틀 설치는 진작에 해놨고요. 문을 설치할 거예요. 문은 삼연동 도어는 제연하늘 창에서 나오는 삼연동 도어고요. 설치하기 전에 삼연동 도어는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바닥인데 바닥에 수평이 잘 맞아야 삼연동 도어가 삐뚤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데 보시면 이제 미리 작업을 해놔서 발판으로 보호를 해놨었는데 보호를 해놔도 이렇게 이물질이 끼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이물질을 끈을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평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깨져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기 네일이 들어가서 다 가려지기 때문에 바닥 평탄화만 신경 쓰시면 돼요. 뿅뿅하다 자,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면 이제 송풍기로 한번 불어줄게요. 보호 필름이 있으면 복강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가려지는 걸. 보호 필름에다가 복강판을 붙이면 비닐에다가 본드를 바르는 거랑 마찬가지라 제대로 밀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얘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께도 들어가. 삼연동 도어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게끔 돼 있어요. 들어가는 출구 기준으로 1번 문이 제일 앞에 있어야겠지. 1번 문, 2번 문, 3번 문이 되어야겠지. 그러니까 1번 문이 들어가는 데에 이렇게 복강판을 설치를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안 발라도 되는데 왜 바르냐면 얘는 타카로 써도 돼. 본드를 발라서. 근데 이 철은 본드가 안 붙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실리콘으로 약간 점성 있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망치로 하면 기스나니까 손망치로 하는 거야. 얘가 실리콘이 당장 굳은 게 아니니까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걸 탁하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장해 주시고요. 근데 3번 문이니까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고 물을 지우고 한 번 그냥 해두고 이런 식으로 실리콘으로 고정해주고 두 번째 레슨 상부 네일 설치. 이거 두 번째 레슨 상부 네일 설치. 이거 두 번째 레슨. 괜찮아. 나무가 쪼그라들었어.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수축 팽창을 하지.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쪼그라드는 거지 나무가. 수분을 먹으면 다시 늘어나고. 그 스토퍼를 풀어준 상태에서 얘가 3번 문이 스토퍼가 잠겨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하면 여기가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문 넣기가 힘들어요. 스토퍼를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문을 닫으러 가보겠습니다. 3번 문부터. 이제 삼연동 도어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 틀에 번호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우측 기준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맞춰서 주문을 했는데 2번이 안 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2번 문, 3번 문을 알아보는. 2번 문 설치할 때 2번 문인지 어떻게 아냐면 요 털이죠, 털. 밖에서 이제 우풍 방지 그걸 해놓기 위해서 가스켓이라고 해야 되나? 가스켓 같은 이제 털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2번 문 같은 경우에는 삼연동 도어 기준 양쪽으로 털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쪽에도 털이 있죠. 이쪽에도 털이 있고. 2번 문은 이제 양쪽에서 바람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털이 중간돼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에는 보면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이제 여는 쪽이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그게 1번 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2번 문은 요 가스켓 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2번. 그리고 나머지가 3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장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몰딩을 돌려볼 건데요. 몰딩을 잘 돌리는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마다 방법은 다 틀리긴 한데 저는 옛날에 배웠던 게 아직도 몸에 배겨가지고 아직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뭐 일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딩이 이렇게 문 옆으로 붙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틈이 생기니까 보이죠? 그래서 몰딩을 이렇게 문에 한 1cm 정도 이렇게 겹쳐줄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1cm를 덮어야 되는데 다 일일이 줄자로 이렇게 1cm 표시를 하기가 힘들겠죠, 참. 그래서 이 몰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몰딩을 보면 요게 지금 이 폭이 1cm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눕니다. 문 옆에 이렇게 대고 선을 그어줍니다. 다 그을 필요는 없어요. 목수의 기본은 3박자. 뭐든지 세 군데만 표시해줘도 무리가 없다. 표시가 세 군데가 된 모습이 보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체크를 해주고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이렇게 1cm가 가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다 보면 요 꼭지점이 생겨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짧은 길이가 되겠죠. 몰딩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선 설치할 때는 요거를 하나를 잘라서 요거를 이용하면 줄자질이 참 편해져요. 이렇게 꼭지점이 생긴 상태에서 혼자 길이를 재기가 참 애매해요. 그죠? 저쪽 포인트가 잘 안 보이겠죠, 혼자 할 때. 그래서 요걸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몰딩을 잘라와서 아까 그 설치해둔 십자가선 거기에 맞춰서 하나를 박아놓습니다. 이렇게 몰아줍니다. 1481. 이게 이제 임시로 걸어놓은 건데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몰딩이 되겠죠. 아까 이거를 하나를 설치해놔서 줄자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실타카 핀이 박혀있는 것도 빼주시고, 그리고 본드를 바르기 전에 한번 대보세요. 괜히 본드를 바르고 나서 안 맞으면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맞아요. 몰딩에 본드 바르실 때도 공중에 떠서 바르지 말고 이 손가락을 여기 엣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을 잡아서 본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십자가를 표시해 놨었죠. 여기다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에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아까 우리가 선 그어놨었죠. 여기도 한 발, 여기도 한 발만 일단 고정을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간단해요. 그냥 줄자질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2125, 2123. 두 개가 길이가 같으면 동시에 잘라야 되는데 그냥 2023으로 짧은 길이로 갈게요. 양쪽으로 몰딩을 반대로 겹쳐주시면 됩니다. 타카를 쏘실 때도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실타카를 여기다가 이렇게 쏘면 타카 자국이 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쏴주되 오른쪽은 이렇게 안쪽에서 쏴주시면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이 안쪽에서 쏴주는 이유가 타카 자국도 안 날 뿐더러 나중에 이제 마감을 할 때 도배가 요 몰딩에서 한 5mm 정도에서 한 7mm 정도 도배를 말아 올릴 거예요. 말아 올리면 이 타카 자국이 다 가려집니다. 정면에서 타카 자국이 안 나오게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